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핫스탁 뜨거운 종목들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스타벅스입니다. 사실 어제 이 시간에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됐었고요. 주가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하다가 시간 관계상 오늘 추가로 얘기해 주시겠다고 넘어갔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뉴스를 좀 봤더니 실적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가도 9%대 급락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적 자체는 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매출면 매출, 이익, 그리고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동일 점포 매출의 증가도 굉장히 좋게 나왔죠. 특히 이제 중국이 지난 분기까지 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는데요. 네. 중국도 크진 않지만 중국도 성장세로 돌아선 거는 매우 긍정적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그것은 딱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적 가이던스를 맞췄다는 표현은 어찌 보면 정확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CEO가 공식으로 제 임기를 새로 시작했는데요. 전임자의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실적 발표한 걸 보면 월가 애널리스트 보면 야 이거는 조금 더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것도 기대를 했거든요. 그에 대한 질문을 두세 명이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요. CEO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기나 글로벌 불안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하면서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실망감이 주시장을 좀 엄습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국내 주식 투자에 익숙하신 분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시장에서 소위 CEO들이요, 아니면 관련된 IR을 하거나 실적 발표할 때 어떤 회견을 하거나 할 때 보면 상당히 장밋빛 전망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특히 우리나라가 제뉴얼 이펙트라는 얘기를 간혹 하는데요. 그것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긍정적 전망을 아주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뉴스만 보고 하면 주가는 올라가지만 그 뉴스를 확인한 사람이 더 없거든요. 지나고 나면. 그것들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미국의 자본주의, 미국의 어떤 그 경영의 기본은 솔직함이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표적인 최근에 보면 아마존의 앤디 제스도 딱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보수적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번에 스타벅스도 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 애널리스트는 약간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애널리스트는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으면 제가 봤을 때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내린 사람도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 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올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장래 전망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한 시각이 좀 엇갈렸고요. 회사 자체는 이거 올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애널리스트 의견은 긍정적 의견도 꽤 많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급락은 좀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는 좀 높아졌다. 그리고 CEO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나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좀 있겠네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AMD입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IT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머지않아 이제 반등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지금은 좀 불안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갖고 계실 것 같아요. AMD가 이번에 그걸 좀 확인시켜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스타벅스와 반대로 매출 1분기 실적도 좀 좋지 않았고요. 2분기 가이던스도 부진했습니다. 그래도 하반기 기대감에 비하면 낙폭이 좀 생각보다 좀 크게 느껴지거든요. 네. 과연 최악의 고비를 지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AMD도 역시 같은 논리입니다. 역시 AMD도 가이던스를 못 맞췄거든요. 가이던스는 이제 월가의 시각이 있었는데 그걸 못 맞췄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매출 이런 건 좀 줄어들었지만 실적에 대한 전망치보다는 컨센서스보다 매출도 좋게 나왔고 이익도 좋게 나왔습니다. 주당 이익도.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마이너스 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 총 마진율도 4%포인트 줄어들어서 44%. 이거는 퍼센트로 나온 수치인데 작년에 동기에 48%였는데 4%포인트가 줄어들었고요. 조금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19bp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마진율도 좀 줄어들었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가이던스를 못 맞췄거든요. 가이던스가 한 2억 달러 정도 좀 못 맞췄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역시 주가의 좀 하락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를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분이지만 PC 수요의 둔화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PC 수요의 둔화는 아마 내일 새벽에 발표될 애플에서도 맥 시리즈나 아이패드의 감수세 이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한 달 전에 됐나요? 전 세계적인 IT 조사기나 IDC에서도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40%가 PC가 주요 둔화됐다는 얘기했는데요. 당연히 여러분들 PC 살 때 보면 CPU나 이런 것들 새로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껍데기만 사는데 기존의 CPU 쓰는 분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만큼 웬만하면, PC의 수요가 가장 큰 거가 되겠고요.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의 둔화도 분명히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약간의 서로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리사스는 이제 이 AMD CEO인데요. 그쵸. 리사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반기에는 소위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다시 급격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장밋빛을 얘기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또 월가에서 약간 진짜일까라는 의문점도 좀 있다라고 그렇군요.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AMD는 오늘 목표 주가가 꽤 많이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 곳은 하향했고 다섯 곳은 올리기로 했지만 내린 곳도 있겠고요. 의외로 뱅크 아메리카는 투자 의견 자체도 매수에서도 중립으로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PCC나 PCCO나 데이터 센터 자체에 방점이 찍혀 있는 AMD와 그리고 아시다시피 AI에 집중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참고적으로 엔비디아는 오늘도 좀 쉬긴 했지만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추세를 이어주고 있는 반면에 AMD는 먼저 좀 상대적으로 좀 꺾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보면 인텔이 이제 뭔가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은 최근에 들어서 좀 바닥권에서 약간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시장의 하나의 큰 틀에서의 흐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대해서 사실 좀 긍정적으로 장밋빛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리사소 CEO는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만 월가의 시각은 좀 엇갈리고 있다는 거 역시나 좀 불안불안한 구간이긴 한가 보네요. 자, 세 번째 하스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은 몰슨 쿠어스입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더워지고 있죠. 오늘도 상당히 좀 습한 날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맥주가 좀 땡기는 계절이 왔습니다. 미국 맥주 업체 몰슨 쿠어스도 호실적을 발표하고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격도 인상을 했고요. 수요도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호재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맥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그 많은 분들이 맥주를 드시고 계시지만 네네. 전 세계적인 맥주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소위 이제 유행하는 사이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센 술, 독주를 많이 마실 때가 있겠고요. 네. 아니면 약간의 좀 가벼운 거를 많이 그러게요. 마실 때가 네. 있겠고요. 또 한때 보면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진짜 뭐 보드카를 또 많이 마시는 시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소위 음주 시장이 커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와인도 한때 엄청 커졌다가 와인도 성장성이 약간 둔화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음주 시장이요, 음주라고 그러나 술 시장은 네네. 주류 시장은 이렇게 커지진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류 시장에서 커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스포츠 음료 이런 것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주류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몰슨 코스가 오늘도까지 올라갔지만 상단에서 뜨하다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맥주 시장이 그렇게 세지 않은데 어떻게 올라가냐 얘기하고 있는 것도 좀 현실이라고 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실적은 깜짝 실적을 넘어서 초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이 26센트 정도 예상됐었는데 어저께 발표된 겁니다. 네. 54센트가 나오면서 무려 107%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 주가는 그 반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네요. 갑자기 예. 말씀했고요.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또 긍정적인 전망을 좀 했다는 얘기죠. 좀 잘 팔리고 있고 뭐 올리고 뭐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 하고 있는데 아시다는 분 계시겠지만 이제 몰슨 코스는 몰슨과 코스 합친 거가 되겠고요. 한때 보면 엄청나게 많이 마시던 밀러라이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러라이트는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들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러라이트가 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밀러팝이라는 게 많이 생겼을 정도였는데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요즘 또 밀러가 이렇게 별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강남에 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한때 했던 것도 그러니까 그게 음주 시장이 핫했다가 분야별로 핫하지만 계속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유행이 있군요.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건 저는 뭐 그런 건 잘 술을 안 하지만 데킬라가 가장 핫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조지 크로니가 하는 데킬라 이런 거 엄청 핫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기업들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는데 이게 핫한 분명한 브랜드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실제 워낙 급하게 나왔다, 좋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5명의 매수를 갖고 있는 반면에요. 네. 6명은 보유, 5명은 매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립이하고 훨씬 많은 건데요. 그렇군요. 많은 건데 오히려 그 실적 워낙 좋게 나면서 목표 주가가 오늘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몰슨 코어스가 되겠고요. 투자 의견은 당연히 좀 올린 것도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까지가 이제 새 종목을 준비한 거 되겠고요. 시간에서 발표한 거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예. 오늘 보면 퀄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퀄컴도 가이던스를 약하게 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퀄컴 오늘 주가 떨어졌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그 미국 시간으로 아침 우리나라에서 어젯밤에 발표한 것 중에 에스테로드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에스테로드는 오늘 에스테로드는 사상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20% 이상 넘게 하락했다가요. 17% 정도 하락했는데 에스테로드는 많은 것을 좀 기대감을 못 넣었던 겁니다. 다른 화장품이 올라갈 때 이게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갈 때가 됐다는 시각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고 네. 해외 매출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매출이 아니고 장점 마이너스 났고 워낙 기대했던 마이너스가 났었는데 그 눈높이조차는 못 맞췄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이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으로 애들로 표현했지만 이런 쪽의 반등이 예상보다 좀 더디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 가이던스를 한 20% 정도 훅 낮춰버렸습니다. 가이던스를 훅 낮추면 이거는 100일 재간이 없습니다. 주가는. 그러네요. 네. 가이던스가 뭐 1, 2%는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대비 한 제가 봤을 때 15% 이상 확 낮춰놨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던스 하락되면 오늘 주가 하락폭이 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이던스 시장의 예상치를 맞추기만 해도 그것도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를 내려버렸다고 하면 에스티로더의 주가는 당분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퀄컴과 에스티로더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인사이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과매수 종목 대 과매도 종목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들이 리스팅이 돼 있을까요? 네, 과매수, 과매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고평가다, 저평가도 그렇죠.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과매수, 과매도를 상당히 주관적으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그러네요.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얘기하더라도 받아들인 분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과매수와 과매도 기준은 소위 RSI라는 지표를 갖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경제 지표가 있고요. 그 기술적 지표가 있고 그쵸. 기술적 지표에 대한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펀더멘탈에 대한 제공 정보가 워낙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천여 개 종목 정도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한 5, 600개, 600개 정도 있나요? 코스닥은 더 훨씬 많은 거기 때문에 2천여 개가 있는데요. 실적은 다 발표하죠. 누구나 발표하지만 실적, 기존 실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이 미래에 대한 실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미래에 대한 실적은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회사 스스로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 말하는 시장은 대한민국은 장밋빛 일색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영 환경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면 애널리스트,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종목이 한 200여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실적 전망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목은 엄청나게 거래들을 하고 거래는 있잖아요. 되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테크니컬한 분석, 그래서 기술적 지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발전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증권사 AS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원하면 또 바로바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해외에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아주 단순한 경제 기술적 지표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거기서도 차트하고 트레이드하는 분 있지만 대부분의 방송이나 증권사에서 다룬 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평균선, 51선, 201선, 51선, 201선을 내렸다 올렸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예를 들어서 오늘 데스크로스라는 거가 하나 있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으시지만 에너지 섹터가 데스크로스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중시하겠고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도 50일, 200일. 50일, 200일. 아주 짧으면 20일 정도 보겠고요. 기술적 지표 중에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RSI를 봅니다. RSI는 상대 강도인데요. 상대 강도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상승한 날의 폭, 그동안에 최근에 20일 기준을 정해갖고요. 하락한 시간에 폭, 거리 이런 걸 갖고 계산해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한 쪽의 상승폭이 강했다 그런 거를 RSI 중에서 높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70이란 수치 이상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거는 과매수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70이란 거. 예.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 얘기하는 건 70이 되겠고요. 반면에 30, 어떤 경우는 35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0 정도 이하내면 야 이건 과매도됐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과매도된 거 큰 의미는 없다 볼 수 있지만 과매수된 거는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앞선 코너에서 지겹도록 많이 들으신 거가 오늘 연준의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연준에서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입니다. 오늘 상당히 괜찮았다가 떨어진 건 딱 하나입니다. 실제로 보면 연준 의장이요. 연준 의장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준금리의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절대 없다는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절대 없다는 표현을 안 했지만 맞아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가 생각만큼 부담스럽다. 낮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그 가능성이 여전히 유지된다. 가능성이 열려있고 조금 심하게 하면 우리 언제라도 금리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그 한마디의 의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기대감에 따라서 많이 주가가 올라갔던 것들, 여러 가지 상황에 올라갔던 것들 보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떨어진 것보다는 과매수된 거가 어떤 거 있느냐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과매도된 종목부터 한번 리스트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모더나도 있겠고요. 주피터도 있고 오늘 퀄컴 오늘도 말씀드렸고 파이저 이런 것들이 보면 과매도 종목으로 많이 분리되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RSI 30 이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퀄컴 그리고 CME 그리고 코보 같은 것이 장기적으로 볼만하지만 일단은 과매도된 종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과매수된 종목은 말씀드렸다시피 RSI 70 이상인데요. 네. 여기 보면 알게 모르게 필수 소비재 같은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올라갔던 것들이 꽤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탭 같은 경우는 잠시 전에 몰슨콜스 났지만 이게 지금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과매수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만 치폴레 같은 경우에도 주가 너무 지금 과매수 구간 정도로 급하게 올라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주가가 조정받을 줄은 모르지만 지금 이런 느낌을 들면 야 이거 무리해서 확 더 사는 그거 정도를 자제하시라는 의미에서 과매수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치폴레라든가 인투이티브 서치고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레벨업된 상태에서 계속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같은 경우 약간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관점에서 오늘 과매수와 과매도 종목을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연준의 얘기와 좀 이어지는 내용이었네요. 지금 현재 과매도 종목을 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과매수 종목에 좀 유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SI가 70 기준으로 이렇게 위아래를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이한경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